한동안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돌았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또 한 번 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현지 언론 곳곳에서 보도한 만큼 현실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와 엮여 지난날 실제로 이뤄졌던 진지한 논의가 자연스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손흥민의 지난 스승이었던 조세 무리뉴 감독이 PSG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AS 로마 관련 소식을 전담하는 이탈리아 매체 로마 프레스는 PSG는 오는 여름 무리뉴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 현재 PSG는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에게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PSG 이사인 루이스 캠퍼스는 갈티에 감독을 경질할 시기를 논의 중이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올타임 넘버원 지네딘 지단과 검증된 스페셜원 무리뉴라는 두 명의 스타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리뉴가 눈여겨온 손흥민과 김민재 영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뉴스를 터뜨렸죠. 오늘은 바로 이 소식을 조금 더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내년 여름에는 프랑스에서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와 함께 뛰며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는 한국 청년 2명을 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손흥민을 친아들처럼 아끼며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소니를 와락 끌어안곤 하던 무리뉴 감독은 최근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PSG를 비롯해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이 무리뉴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 언급되고 있죠. 토트넘을 떠나 이태리 세리에 A 중상위급 클럽인 로마의 지휘봉을 잡으며 대세 흐름에서 조금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뽐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력입니다. 특히 그는 한정된 환경, 한정된 금융 지원 아래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로마는 다른 세리에 클럽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클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리뉴 감독은 지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차근차근 데려왔고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지난 시즌 로마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우승팀 자리에 올려놓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나폴리와 인터밀란에 이어 리그 3위를 달리는 중이죠. 무리뉴 감독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PSG는 많은 지원을 하는 클럽으로 유명합니다. 일명 카타르 오일머니가 샘솟는 구단인데요. 한정된 자원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는 무리뉴 감독이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죠. PSG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인데요. 구단도 무리뉴도 서로의 니즈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소규모 지역지에서만 찌라시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유력 매체 풋메르카토는 파리가 다음 시즌 감독 선임을 위해 조세 무리뉴 감독에 접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이어 그에게 팀 리빌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전권 부여를 약속했다는 특종까지 담아서 말이죠. 실제로 PSG 갈티에 감독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삼각 황금편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유럽의 많은 이적 시장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PSG에서 의기투합해 무리뉴 감독 휘하의 장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콕 집어 너무나 탐난다고 말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무리뉴 감독은 김민재가 찢어놓은 나폴리 로마전 기자회견에선 타팀 선수인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아 대서특필되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각오나 구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런 내용의 질문을 준비했던 기자들은 일제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내겠다는 작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사령탑 시절 손흥민의 절친이자 나폴리 스타인 김민재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추진했으나 토트넘 구단이 이적료의 절반을 제시하며 무산된 썰을 공개했던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일화까지 전합니다. 나는 아이폰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통해 그 선수와 두세 번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도 토트넘 행을 너무나 원했고 그를 적극 추천하는 소니는 말할 것도 없으며 나 또한 그를 강력하게 원해 구단에 그의 영입을 원한다고 직접 말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나? 지금 토트넘 골을 봐라. 누구든 뛰어들어가면 수비수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소니가 수비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요. 이어 말합니다. 그 선수의 이적료는 1,0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53억 원이었는데 토트넘은 겨우 절반인 500만 파운드를 제시했다. 시장 바닥에서도 반값으로 흥정을 시도하면 몰매를 맞는다. 당시 그는 빅리그에서 뛴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700만에서 800만 파운드 선이면 충분히 딜을 성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트넘은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다. 그에게 반값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상통화를 걸 때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쓰레기 같은 선수가 바로 여기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다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워낙 독설에 능한 양반이기에 상대편 선수의 기를 죽이기 위해 또 무리한 단어를 사용하셨구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무리뉴 특유의 독설인 쓰레기 같은 선수라는 표현은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대표팀에서 이미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도 진작에 알아본 전도양양한 수비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는 흥정을 시도했던 토트넘 구단을 향한 원망 섞인 반어법의 조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이어 그는 자신이 일찌감치 가치를 알아본 김민재를 향해 굉장히 뛰어난 선수, 너무나 탐나는 선수라는 찬사를 잊지 않았고요. 손흥민의 PSG행 역시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다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PSG 구단주와 구단은 물론이고 무리뉴 감독 역시 최애 선수로 손흥민을 꼽을 정도로 편애하고 있거든요. 사실 PSG의 손흥민 영입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오래전부터 지속됐습니다. 프로축구 이적 시장은 온갖 소문이 돌아다니고 그중에는 꽤나 신빙성이 있는 소문도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살펴보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늘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영입된다면 손흥민, 네이마르와 메시가 함께 뛰는 삼각편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멋진 상상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음바페가 남고 메시가 빠진다 해도 충분히 환상적인 조합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 선수의 처음 러브콜을 보낸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토트넘 이적 초창기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던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당시 영국에서 제대로 승부 보기 위해 고사했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했죠. 물론 그때에 비해 지금 그의 위상은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의 토트넘 애사심은 유명합니다. 토트넘은 최고의 팀이다라며 여러 차례 충성심을 드러내왔고 팀의 간판 스타로의 명예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가면 여기저기 손흥민의 얼굴과 영상이 장식돼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연봉은 아닌 것 같지만요. 어쨌든 이제 PSG가 영입을 시도할 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남아서 계속 페리시치를 쓰며 의도적인 손흥민 죽이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손흥민답게 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돈 문제를 살펴봐도 흥미롭습니다. 레비는 다른 구단이 쉽게 제한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불러 선수의 이적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일삼았는데요. PSG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미 네이마르를 데려오며 한화로 약 3천억 원의 이적료를 지급할 정도로 자금력이 뛰어난 데다 정말 음바페가 이적한다면 그를 보내며 받는 이적료는 상상 이상일 것이거든요. 즉 오래도록 손흥민을 원했고 지불 의사와 능력까지 확실한 파리 생제르맹이 움직인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겁니다. 이뿐인가요? PSG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늘 라커룸에서 기싸움을 벌이며 팀 내 불화가 가득한 것으로 유명한 PSG 선수단을 사로잡아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손흥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감독, 동료들과 융화하는 일은 정말 끝내주가 잘하는 소위 인싸입니다. 전 세계 어떤 선수를 만나도 손잡고 인사를 한다거나 유니폼을 교환하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셀카를 찍는 등 팬서비스까지 멋진 선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축구 선수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 팬들까지 알뜰살뜰 챙긴다는 점인데요. 손흥민은 팀의 구심축으로 멋지게 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거머쥐는 일에 더해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마스코트 역할까지 잘 해내는 멋진 한국 청년입니다. 그리고 PSG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무리뉴 감독의 새로운 직장을 얻는 일에 우리 멋진 한국 선수 2명에게도 멋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가슴 떨리는 일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뛰더라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손 선수는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하며 실리를 챙기길 바랄 뿐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